이제 습관 6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습관들을 지금 현재 우리까지 배운 거예요. 습관 5까지.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시너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성과와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 스티븐 코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읽고 느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여기 436페이지, 435페이지를 보면 책 읽는 분은 같이 읽으세요. 시너지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는 인간만이 가진 네 가지 첨도 능력, 우리 김승중 국장이 맨날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선보 능력과 승승하려는 동기, 그리고 공감적 경청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시너지가 가져오는 결과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안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너지야말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의 본질이다. 또한 원칙 중심적인 부모 역할의 본질이기도 하다. 시너지는 사람 내면의 가장 큰 힘을 더욱 증가시키고 그 힘을 통합해주며 또한 폭발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고 적극적이고 뭔가 원하는 삶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 5가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성공을 하는데 폭발한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너지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면 시너지는 전체가 각 부분들을 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각 부분들 상호 간에 갖는 관계는 전체의 일부분이고 그 자체가 전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대의 촉매 작용을 하고 최고의 영향이 있으며 가장 큰 통합을 이루게 하는 가장 멋진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창조적인 과정은 가장 두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부딪히게 될 위험과 도전들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모험정신, 탐구정신, 창조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라는 안락한 지대에서 나와 낯선 미지의 황야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개척자이며 새로운 길을 찾는 탐험가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용토, 새로운 대륙을 개척해야 한다. 시너지는 자연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두 개의 식물을 서로 가까이 심어 놓으면 그 뿌리들이 얽혀서 주위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판자가 심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다. 또 두 개의 판자를 함께 포개면 각각 따로 집행할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가 각 부분 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세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4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너지의 본질은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서로 차이점을 존중하고 강점을 활용하며 나아가 약점에 대해 서로 보완을 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 그 해당 그룹이 정말 다른 그룹에 비해서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서로의 장단점 그리고 보완할 것들을 너무 이렇게 너무 조화롭다 이게. 조화롭다. 우리 김승준 공유 그룹장인데 성품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너무 두 분이 다르신데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 그룹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서 이게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도 아, 우리 그룹은 너무 그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457페이지에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거든요. 457페이지 아랫부분에. 사람들 간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차이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시너지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관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통하여 본다. 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만일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그 차이점들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이 비정상적인데 남들이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차이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패러다임은 나는 객관적이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일들과 파묻혀 있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슈퍼바이저라 부르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나는 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59페이지 위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지각상의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의 자각을 존중하여 우리 둘 모두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생이란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항상 제3의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건화의 한계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제3의 대안이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자였던 리브스라는 분이요. 동물학교라는 우화를 썼어요. 그 우화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6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옛날에 동물들이 신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학교를 만들었다. 그들은 달리기, 오르기, 수영, 날기 등으로 짜인 교과목을 채택하였다. 또 이 학교의 행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동물들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수강하게 했다. 오리는 수영을 교사보다 잘했고, 날기에서는 꽤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 그렇지만 달리기에서는 매우 부진했다. 오리는 달리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후에도 남아야 했고, 달리기를 연습하느라 수영 수업을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달리기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물갈퀴는 달아서 약해졌고 이제는 수영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못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성적만 받으면 괜찮았으므로 오리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는 가장 잘했지만 수영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신경쇠약에 걸렸다. 다람쥐는 오르기에는 뛰어났지만 날개 과목 교사가 나무 위에서 날아서 내리는 대신 땅에서 날아오르게 했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졌다. 또 그는 지나친 연습으로 경련이 생기는 바람에 오르기에서는 C를 받았고 달리기에서는 D를 받았다. 독소리는 문제아였다. 그래서 그는 심하게 훈계를 받아야 했다. 오르기 수업에서는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에 오르는데 다른 모든 동물들을 제쳤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데 있어 자기 방식대로 할 것을 고집하였다. 학년 말에 수영은 아주 잘하고 달리기, 오르기, 날기는 약간만 하는 이상하게 생긴 뱀장어가 가장 높은 점수로 평균 점수를 받아 졸업생 대표가 되었다. 프레리 도구는 땅 파기를 잘하는 아이예요. 프레리 도구들은 학교 당국이 교과 과정에 땅 파기와 굴 파기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학교에 가지 않고 교육세, 징수,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이들은 새끼들을 오소리의 제자로 보냈고 나중에는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그라운드 호구라 들쥐들의 손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이 사람의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의 장점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참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골마 터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내가 각자의 특기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분은 나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분은 이게 다르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터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화가 날 일도 없어지고 잡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471페이지를 보면 대안을 믿어라 두 번째 줄에 시너지는 단지 좋은 이론이나 이상이 아니라 인생은 팀 스포츠이며 올바른 태도와 기술을 통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너지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다. 제3의 대안을 찾으려면 그 존재를 믿어야 한다. 함께 일함으로써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 만약 이걸 믿지 않으면 시너지가 비현실적이고 그것이 내 방식이 아니면 네 방식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시너지에 통달하지 못할 것이다. 제3의 대안을 찾기의 핵심 요소는 자존심을 접어두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데 모든 관계자와 집단 지성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고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똑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여할 수 있다. 과학은 지능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심리학자 하위드 가드너는 지능의 9가지 유형이 있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속성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거 9가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누구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는 거예요. 1번 공간적 지능, 크고 작은 공간에서 자신을 찾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언어적 지능, 글을 쓰고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논리 수학적 지능, 논리, 숫자, 추론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운동 감각, 지능, 조종력, 타이밍 감각, 좋은 반사신경, 손재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음악적 지능, 소리, 음조, 리듬, 음정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6번째, 인간 친화적 지능,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의도에 대한 민감성, 협력하고 어울리고 팀플레이어가 되는 능력, 7번 자기 성찰 지능,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읽는 능력. 8번 자연주의적 지능, 자연계에서 동물, 식물, 구름, 다른 형태의 중요한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실존적 지능,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는 경향이 있는. 그러나 제3의 대안을 찾기의 또 다른 요소는 대화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서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배워야 한다. 라고 이 스티븐 코비는 말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얘를 여기까지 못할까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거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제3의 대안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사업을 하면 훨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소통 잘하기 이렇게 해서 시너지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